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HBM 관련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어저께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61이평선을 이탈했습니다. 근데 제가 61이평을 기준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냐면요. 예상된 실적보다 주가가 더 싸다. 그쵸? 지금 실적이 아니라. 근데 하이닉스의 지금 실적은 어떻죠? 적자입니다. 적자. 그쵸? 그런데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면서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10월 17일 날에는 13만 800원의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주가는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쵸? 이렇게 해석을 하고 끝입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무언가 어려운 내용들을 막 붙여서 얘기한다. 그러면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지금 좋은 부분을 반영할 것 같았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는 지금 하락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올해 15배 올랐거든요. 그러면 미래 가치를 땡겨서 반영시킨 거지, 에코프로가 15배 올랐을 때 나오는 실적만큼 증가가 되지 않았거든요. 15배만큼 실적이 안 올랐어요. 그러면 에코프로는 미래에 좋아질 부분을 먼저 땡겨다가 반영시킨 거기 때문에 모든 주식은, 즉 올라가는 주식은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은 미래에 성장하는 부분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주가는 지금 반영한다. 즉 아직 좋아지지 않은 실적을 미래 가치를 대비해서 지금 대입했을 때, 미래 가치 대비해서 지금 주식이 싸기 때문에 그랬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내용 13만 800원까지 왜 적자 구간에 올라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요번에 하이닉스가 강한 이유가 뭐죠? HBM 때문이죠. 그쵸? 그 HBM에 대해서 제가 왜 HBM이 하이닉스 주가를 끌어올리고 삼성전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엔비디아는 왜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일단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에 지구상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설계 쪽이죠. 설계 쪽. 그쪽은 미국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장비나 이런 부분은 네덜란드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보다 설계가 있어야 장비가 필요하고, 장비가 있어야 생산을 하고, 그래야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뀔수록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는 원인이 됩니다. 그쵸? 그럼 그 원인이, 하이닉스가 지금 상승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HBM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쵸? 이게 새로운 수요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수치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HBM의 올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수요는, 그쵸? 전년 대비해서 58% 증가한 120억 불입니다. 120억 불. 그쵸? 120억 불인데 제가 웃긴 거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HBM을 어디다 쓰죠? AI 반도체에 같이 들어가죠? AI 반도체는 뭐예요? GPU예요. GPU 어디서 만들어요?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요. 그쵸? 그리고 AMD에서 만들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별도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CPU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GPU는 GPU 단독으로 처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HBM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HBM은 대역폭, 즉 처리되는 속도가 높은 메모리 반도체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HBM이 기존에도 수요가 있었지만 이번에 수요의 증가폭이 대폭 증가했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죠? 기존의 수요가 있잖아요. 이건 새로운 수요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수요, 그쵸? 기존의 수요 중에 하나인 그래픽 메모리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올해 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근데 HBM 쪽이 120억 달러라고 그랬죠. 그쵸? 내년에는 150억 불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승하는 게 맞지. 왜? HBM이 성장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HBM이 성장하면서 시간이 가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뭐가 발생하죠? 기존의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픽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는 왜 빠졌어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하고, 무엇보다 오늘 굉장히 고무적인 건 에코프로가 빠지는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반등의 주역이 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내용이 어때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쵸?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강하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져요? 반도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예요? 반도체예요.
그쵸? 이 내용을 잊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이닉스를 매매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이닉스를 토대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자, 관련주들의, 그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해서 관련주들의 가격과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관련주들은 뭐예요? ISC,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그쵸? 두산테스나 이런 쪽입니다. 그래야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이쪽 한미반도체 올해 몇 프로 올랐는지 아시죠? 6배 올랐습니다. 왜 올랐어요? HBM. 왜? TC 본딩. HBM은 적층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면 패키징 기술이에요. 그쵸?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자. 그럼 지금 중요한 건 하이닉스를 토대로 우리가 관련주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단기의 기간은 2주 동안의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2주 안에 우리가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추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 중요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무조건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고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SK 하이닉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닉스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그랬죠. 관련주들의 움직임입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반드시 파악하고 체크하고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내가 2주 안에 끝내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을 자, 지금이다 해가지고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시간은 어떻게 나옵니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즉 내가 보유하지 않고 추적하는 과정을 어디서 한다?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만들면서 우리는 다른 종목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500분 정도가 입장해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장중에 이렇게 종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준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단타 종목입니다. 어떤 상황이 나왔느냐? 자, 우선 첫 번째로 위더스 제약. 자, 오늘 6.8%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쵸? 보합권에 출발해서 6.8%. 자, 하루에 6%대 수익이 발생했다. 자, 고가가 8.2%인데, 그쵸?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럼 분봉상에서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보유하지만 종가에 매도가 나갑니다. 왜? 상한가를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밑에 JNTC나 S&T 다이내믹도 비슷한 정도의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간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 자, 내용 확인합니다. 10월 31일 언제 나갔나요? 아시아나 IDT 오전 8시 49분. 그쵸? 8시 49분에 아시아나 IDT가 나갔는데 어저께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하루에 20%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 그런데 상한가를 가면 뭐라 그랬죠? 보유라 그랬죠? 보유. 그런데 이 보유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오늘 갭이 발생했다. 왜? 상한가를 갔으니까 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보유를 하는 거예요. 이건 99%의 확률로 아침에 갭이 발생한다. 1% 정도의 갭이 발생하지 않는 리스크를 감수를 해도 만약에 갭이 발생하지 않고 하락 갭이 발생했다. 이랬을 때도 나는 수익이다. 그러면 1%의 갭이 발생하지 않는 가능성에 내가 이 리스크를 감당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보유해도 되죠.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장 시작 전에 어떻게 했다? 아시아나 IDT 시가 매도 주문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보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가능하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내용 한번 확인하면서 제가 신고가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더스 제약. 자, 보세요. 신고가 달성하고 매물 소화 과정. 그쵸? 충분히 저가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왜?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JNTC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이미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그 전에도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나온 거죠. 근데 왜 조정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종목에 대한 가격 부담. 왜? 신고가를 발생하는 건 미래 가치에 대한 반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못 팔더라도 여기에 팔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씩 빠지더라도 나는 이 구간에서 매수한다니까요. 왜? 신고가니까. 그쵸? 그리고 그 직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기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적용한다? 분봉에 대한 이 부분을 적용하고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못할 이유가 없다.
그쵸?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도 이런 신고가를 다시 거쳐가는 종목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런 부분을 제가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장중에 적을 때는 뭐 3%, 4%, 5%까지도 나오고요. 오늘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많을 때는 상한가까지도 잡아내면서 20%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쵸? 이 내용의 기준이 되는 건 뭐다? 신고가다. 그쵸? 자, 그래서 나도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장중에 단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 정리 갑니다. 지금 반도체는요, 다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장의 첫 번째 반등 구간이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건 2차 전지가 하락하는데도 시장이 빠지지 않았다는 점. 그러면 시장이 충분히 싸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싸다는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건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효율을 높이는 건 어떻게 한다? 가격을 추적한다. 뭘 베이스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그랬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은 금액을 많이 넣어서 수익률보다 수익 금액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실시간으로 받아가면서 내가 단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쵸? 하루에 5% 또는 많으면 20% 1박 2일에 뭐 30%씩 이렇게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해를 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신고가 이후에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발생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건 신고가라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신고가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가격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내가 신고가 종목에서 최대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생하는 매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만약에 내가 신고가 종목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 그쵸? 그리고서 내가 앞으로도 신고가 종목만을 공략해서 수익을 계속 실현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이후에 대시세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그건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않은 구간에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제가 올해 가장 강했었던 3개의 종목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요. 정확하게 여기 8월과 9월 달에 신고가를 형성한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 강프로 1이라는 신고가 지표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검색기를 활용해서 신고가 종목을 계속해서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나만의 관심 종목이 형성이 되겠죠. 나만의 관심 종목이 형성된 이후에는 그 종목 내에서만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종목만을 매매할 거냐, 그 기준이 있어야겠죠. 모든 기준은 돌파를 기준해서 매매를 하지만 항상 눌림목에서 매수를 시작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제가 매매를 발전을 시켜놨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여기 강프로 1이라고 되어 있는 회색 라인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든 종목은요. 여기 회색 라인을 기준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 주가는 정확하게 회색 라인을 돌파해서 지지를 받는 경우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그리고 추가 상승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상황에서 모두 다 결정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가지의 조건을 두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봉에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가가 너무 강하게 올라서 일봉으로 적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요, 주봉의 상황으로 변경시켜서 일봉을 참고해서 매매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돌파하는 관점이 있었죠. 근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었던 그 이전에는 충분히 시세 구간이 발생했었다는 겁니다. 뭐가? 신고가가. 그쵸? 그러면 이 신고가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매수할 구간을 잡는 건 기준을 강프로 원이라고 잡았을 때, 그쵸? 주봉으로 돌려보면 정확하게 7월과 8월 달에 돌파를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추가적으로 가격 돌파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한 간단하게 말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 빠지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코프로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에코프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정확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강프로 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다시 신고가 형성을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정확하게 돌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8배. 그쵸?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다시 150만 원까지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 나오죠. 근데 이 구간은 자, 직전에 신고가 기준에 맞춰서 시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걸 주봉으로 돌려보더라도 정확하게 돌파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가 구간을 굳이 내가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기준은 신고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강세 종목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AI와 로봇주, 그리고 나서 2차 전지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대형주가 베이스로 있었다는 점, 이 점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보면 자, 정확하게 주봉상에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여기 강프로 원 라인을 돌파한 움직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매물 소화 과정을 받고 추가적으로 가격 돌파가 나왔을 때 시세를 강하게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봉으로 돌려보더라도요, 정확하게 3월 달에 그쵸? 신고가를 달성했고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 강프로 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시키고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강프로 원 라인이 중요하다, 이것보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가이드를 세워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가이드를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어떤 종목이든 내가 신고가 구간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모두 매매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앞으로도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고가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고가를 거치지 않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없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올 한 해 강세를 보였었던 어떤 종목도 신고가를 거치지 않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없겠죠. 자, 그래서 나도 이 신고가에 대한 지표를 받아가서 앞으로 정말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신고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강프로원이라는 신고가 지표와 그리고 신고가 종목을 추려낼 수 있는 검색기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번에 이 지표를 반드시 좀 받아가서 앞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